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시작됐다, 그죠? 저희 어제 이어 우리가 습관 3에 들어왔어요. 그 안에서도 237페이지 독립의지의 힘에 대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내용을 함께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이걸 하기에 앞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이제 계속 정리가 필요하죠, 사실, 그죠? 정리를 한다면 이제 세 가지인 거죠. 습관 1. 습관 1을 또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뭘까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나는 변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는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내가 50년을 살았든 60년을 살았든 내 개인 의지를 부린다면 나는 변화될 수 있다. 요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요게 신념이죠. 개인의 신념. 자, 신념. 그러면 이 신념만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굉장히 긍정적인. 그죠? 난 변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것만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메시지 2예요. 습관 2예요. 그건 뭐냐면 규율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제 사명 선언문을 통해서 어, 해야만 하는 사명을 가지는 거. 그러니까 나는 습관 1, 난 정말 할 수 있는 존재야. 난 변할 수 있는 존재야. 내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야 라고 하는 습관 1에 그래서 이거는 할 거고 이건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이 매 순간 일어나는 선택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이제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니까 일들이 물밀듯이 오죠. 뭐 아이 일, 뭐 회사 일, 집안 일, 뭐 가족 간의 일, 굉장히 많은 일들이 밀려온다, 밀려오지 않는다? 밀려옵니다. 그때 내가 기준이 없다면, 내 스스로 규율이 없다면, 저 사람이 이게 급해 이러면, 그걸 해야 되는갑다. 이 사람이 이거 해야 되라면, 그거 해야 되는갑다 하고, 정작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습관 1, 정말 변할 수 있고 나에게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인데 습관 2, 사명이 없다면 yes or no를 이거는 내가 할 거고 이건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요게 없다면 정말 우리가 습관 1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결국은 시간을 보내긴 했으나 매일매일 성실하긴 했으나 내가 원하는 내 모습대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거기 습관 3이 뭡니까? 습관 3이 의지죠. 의지. 나는 변할 수 있고 나는 가능성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은 이런 삶이야. 라는 사명을 썼어.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죠. 이 일은 할 수 있고 이 일은 하면 안 되고. 그중에 습관 3이 뭡니까? 의지를 부리는 거예요. 이 일을 먼저 할 거야. 이 일을 최우선으로 할 거야. 그죠? 이게 습관 1, 2, 3입니다. 자, 한번 또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래서 습관 3은 뭐냐면, 어, 해내려는 의지, 실현시키려고 하는 욕구, 힘. 이게, 습관 3이에요. 그게 이제,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고, 그 소중한 것을 먼저 할 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독립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37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효과적인 자기 관리를 할 때 중요한 게 독립의지다. 그걸 실현시키려고 하는 마음인 거죠. 독립의지다. 근데 이 결정을 하고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일치하는 걸 인지하는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랬죠? 영육혼. 이게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치. 근데 내가 일치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일치한지 일치하지 않는지 인지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은 뻔한데 몸이 그만큼 따라주지 않는다. 혹은 내가 예를 들어 어떤 행위를 하면서도 습관 3. 내가 오늘 지금 막 방 청소를 하고 있어. 근데 방 청소를 하고 있으면서도 나 지금 이거 할 거 아닌데. 나 사실 중요한 거 이거 아닌데. 막 설거지를 해. 설거지를 하면서도 나 이거 중요한 거 아닌데라고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습관 1, 2, 3을 하겠다고 해놓고 막 애들 방을 청소해주고 있어. 애들 방을 막
이게 뭐 이것도 청소, 뭐 책도 이쁘게 꽂고 막 청소를 하는데 즐거워. 이해되세요? 즐거워, 마음이.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습관 1, 2가 여러분에게 작동되고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이 난 정말 변할 수 있고 가능성이 있고 나는 이런 사명으로 살 거고 결국 이런 삶을 살 거고 그래서 yes or no가 내한테 발동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걸 막 세워놓고 애들 방 청소를 하면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 어, 이거 이게 오늘 하이라이트예요. 쉽게 말하면. 끝났어. 안녕.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내가 인지가 돼야 되는데 내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안 돼. 그러면 우리는 어, 실현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독립의지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체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체가 되는 거.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주체가 돼야 됩니다. 238페이지 보시면 인간의 의지는 굉장히 놀랍다. 놀라운 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인간의 의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극복하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왔다. 수많은 기적. 그러니까 우리가 참 기적 좋아하지 않아요? 기적? 기적 좋아하죠. 여러분에게 자 정의 내려봅시다.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각각에게 기적이라는 단어는 아 이런 게 기적이야가 있으시면 좋아요. 이런 게 기적이야. 예를 들면 우리가 아주 어릴 때는 기적이란 미라클이라고 하는 이거를 어떨 때 썼죠? 예를 들어 뭐 바다가 갈라지고 뭐 갑자기 뭐 로또가 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어릴 때는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대부분은? 어. 근데 나이가 들수록 저는 기적이란 단어가 좀 바뀌더라고요. 여러분에게 기적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기적은. 저는 기적을 정의 내릴 때, 응? 내가 내 마음이 간절한 상태가 기적인 상태인 거예요. 내 마음이 간절한 상태. 내 마음이 어떤 거를 향해서 절박할 때, 난 지금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 라고 저는 정의 내렸어요. 도깨비를 보고 나서. 그 전에 제가 도깨비를 보기 전까지는 그냥 내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게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도깨비를 보고 기적이란 단어를 완전히 다르게 제가 저한테 해석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도깨비 보시면 저는 참 최근에 만들어진 드라마 중에 이 도깨비만큼 참 감동적인 게 없다. 아주 치밀하게. 아주 치밀하게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도깨비 이제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건데 안 봐도 돼요. 제가 얘기해 드리면 됩니다. 그 드라마가 16부작인데 1회작부터 16부작 끝까지 이 김은숙 작가라는 사람이 저는 굉장히 위대하다. 와, 대단하다 생각한 게 뭐냐면 한 장면도 놓치지 않고 그걸 얘기해요. 뭘 얘기하냐면 간절함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간절한 상태라는 거. 그러면 뭐든지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그 도깨비가 예를 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얘기하거든요. 사후 세계를 얘기한다든지 그게 뭐죠? 저승사자도 나오고 도깨비는 900년 동안 안 죽은 사람이에요. 그게 도깨비라 해. 그 등장인물 주인공이. 그리고 저승사자는 어 뭐라 좀 사람이 죽었을 때 뭐 이렇게 데리고 가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눈에는 하나도 안 보여. 지금 내 옆에 도깨비가 있을 수도 있어. 예를 들면 드라마상에.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내용이 아니고 거기서 사후 세계를 얘기하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그 도깨비와 저승사자 그 주인공 남자 주인공 두 명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미치지 않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내가 미치지 않는 영역 부분, 그러니까 신의 영역. 내가 도달할 수 없고 미치지 못하는 그 신의 영역을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두 사람이. 근데 거기 인간이 등장해요. 김고은이라는 인간. 김고은 맞나요? 그 인간이 등장하는데 인간과 그러니까 신들의 얘기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신과 인간의 얘기를 하는데 누가 이기냐면 인간이 이겨요. 인간이. 근데 인간이 무엇으로 이기냐면 간절함으로 이겨요. 그래서 결국 인간이 원하는 뜻대로 인간이 간절하게 품은 그 뜻대로 해피엔딩으로 끝나거든요. 해피엔딩으로. 근데 그 모든 드라마에서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터치를 해요. 왜냐면 제가 도깨비를 3번 봤거든요. 1편부터 16편까지. 처음 보고 뒤로 갈수록 처음에 그냥 진짜 남녀 뭐 드라마인 줄 알았어. 그냥 뭐 공유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봤는데 이 메시지가 되게 특별해. 3번을 더 봤어요. 제가 그 갈 때 비행기 안에서. 그리고 제가 지금 또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볼 때는 막 땡겼다 앞으로 갔다 앞으로 뒤로 땡겼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넷플릭스 있으니까. 근데 그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정의 내린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보이지 않는 공간이 있어요. 그 도깨비가 사는 집이에요. 쉽게 말하면. 저승사자가 살고 도깨비. 인간은 안 보여. 그 지금 제 옆에 도깨비 집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어떤 인간이 똥이 너무 누고 싶었던 거야. 급동. 미치죠, 완전히. 그 간절함이 극치 아닙니까? 몰입 상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 갑자기 너무 심하게 참을 수 없을 만큼, 진짜 참을 수 없을 만큼 똥이 누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무 때나 뛰어 들어갑니까? 안 뛰어 들어갑니까? 뛰어 들어가죠. 그리고 부끄러운 게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런 게 없잖아. 완전히 이게 저는 왜 처음에 이 극 중에 똥이라고 하는 화장실을 주제로 삼았을까? 또 내가 생각해 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재밌는 드라마 얘기하니까, 이 어떤 인간이 급똥이 누고 싶어가지고, 막 찾아요. 지금 내가 똥을 넣을 수 있는 곳을. 그렇게 간절함이 극에 달하니까, 원래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저승사자의 집이 눈에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치고 들어가요. 그리고 자기 눈에 원래 보이면 안 돼. 저승사자도 인간 눈에 안 보여. 도깨비도 인간 눈에 안 보여. 원래는. 근데 이 사람의 간절한 눈에는 이 두 인간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얘기하면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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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도깨비 갑자기 놀래가지고 저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화장실을 갔다가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극 중에 아주 짧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때 이 도깨비가 저승사자 무슨 얘기하냐면 인간의 간절함이란 못 여는 문이 없구나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간절함이란 못 여는 문이 없구나라고 얘기해요. 그 제가 와, 이 대사가 너무 나는 멋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왜 똥이었을까? 어? 인간의 간절함이란 못 여는 문이 없다라는 것을 이 작가는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간절하면 안 되는 게 없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모든 세상의 영역 중에 신의 영역 위에 있는 것이 인간의 간절함이다. 그래서 결국 네가 간절하면 그건 될 수밖에 없다. 이 메시지를 하고 싶은데 왜 급동으로 했지 않은 거야, 내 말은. 그걸 표현할 때 왜 급동으로 했을까? 그거 안 궁금해요? 다르게도 얼마나 이쁘게도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장면을 만들 수 있잖아, 작가인데. 근데 왜 인간의 급동으로 인간의 간절함을 그래서 못 여는 문이 없다는 걸 표현했을까? 되게 궁금하더라고. 여러분도 궁금해요? 그래서 전 답을 얻었어요. 뭘까요? 혼일친 거예요. 육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도 간절하다는 말을 쓰실 수 있어요. 나 지금 너무 간절한데? 나 이거 진짜 꼭 돼야 되는데? 어? 뭘 수능 쳤어. 점수 꼭 이만큼 나와야 되는데? 간절해요, 안 간절해요? 간절한 일은 굉장히 많아요. 생각으로 간절한 거, 마음으로 간절한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나 우리 애한테 이거 해줘야 되는데? 나 이거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굉장히 간절한데? 그런 거 여러분 지금도 있을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간절한 거 있을걸요? 그런데 김은숙 작가가 얘기하는 간절함은 육체의 간절함이에요. 행동의 간절함이라고. 이 사람이 행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 간절함이 급동이에요. 이해돼요? 나는 그 여자 천재라고 생각해. 와, 천재죠? 나는 이거를 이해하고 나서부터 그 김은숙이라는 여자를 너무 만나고 싶어요. 진심으로. 어디 작가 발표 이런 거 있으면 나 가려고 이제. 어디 무슨 새로운 작품 했다고 오프닝 한다 이러나 가려고요. 나 그 여자 진짜 직접 보고 싶어. 제가 이걸 이해하고 나서부터. 처음에 아무 생각 없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왜 급동으로 그걸 표현했을까? 음. 저도 그렇거든요. 살 빼고 싶은 거 간절해요. 저는 늘 사사가 꿈이에요. 저는 살 지금 빼고 싶어요. 안 빼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지금도 빼고 싶어요. 이 순간도. 그리고 저는 그거 간절해? 라고 누가 물으면 간절해! 간절해! 근데 왜 난 뭘 먹어버릴까? 어? 7시가 되면 먹고 싶다니까요. 6시까지만 먹기로 약속해놓고 나와 약속을 2시부터 6시까지만 먹기로 내가 20대 4를 하기로 약속해놓고 7시가 되면 먹고 싶다니까. 10시가 되면 미치겠다니까. 그래 또 하는 게 먹어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지나가다 김치를 먹어보고 이랬다니까요. 어젯밤에도 김치를 무단히 꺼내서 먹었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간절한데 그것도 막 그러면 막팍 누워보든지 그것도 아니고 김치 한 개 먹었다니까요. 내가 먹고 나서 뭐 인간이 이런 생각이 들어. 내 인간이 와이 못이고 그런 생각이 저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 김치 하나를 못 참는 거예요. 내 몸이 내 입이 그 못 참는 거예요. 아, 저 걸렸다 이런 생각이 내 혼자. 그 오늘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다시 시작하는 매일 다시 지금. 할 짓입니까? 안 할 짓입니까? 지금. 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기적은 뭐냐는 거예요. 저에게 기적은 내 육체가 간절한 상태, 내 혼, 내 멘탈이 아니고, 내 육이 간절한 상태가 저는 기적인 것 같아요. 기적. 어,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사람 대표적으로 헬렌 켈러라는 거예요. 헬렌 켈러. 헬렌 켈러 딱 들으니까 알겠죠? 느낌이. 자, 238페이지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독립의지를 얼마나 개발했는지는 성실성과 언행일치 정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실도를 보면 언행일치를 보면 그러니까 일관되는지 보면 알 수 있다. 그것은 이 별표 자기 자신에게 부여하는 가치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선물하는 거예요. 환경이 외부 타인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선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선물하는 거라는 거를 절대 잊으면 안 돼. 기적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 응. 그것은 자신에 대한 존엄성이다. 자, 효과적 관리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소중한 걸 먼저 하는 거. 리더십은 소중한 게 무엇인가 결정한 습관 1, 2. 리더십은 내가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결정한 yes or no를 우린 했어요, 여러분들. 사명선언문을 썼고 사명선언대로 우리는 살기로 결정했어요. yes or no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관리란 이 소중한 것들을 항상 별표 100개 우선적으로 실천하는 거. 우선적으로 실천.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부터 하는 거. 순서를 정하는 거. 내 사명대로 살 건데 내 사명대로 살기 위한 순서를 정하는 거. 그리고 그 순서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 무슨 일이 있어도. 인간은 변명의 동물입니다. 그쵸? 핑계의 동물이에요. 이 변명거리나 핑계거리가 늘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이런 거 있잖아. 이번 한 번만. 어? 뭐 이때까지 내가 30일 동안 잘해왔잖아.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이게 그러니까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그렇죠. 그 이번 한 번만을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딱 각인돼 있으면 이게 가능해진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버릇들이기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스티브 코비는. 그리고 자신의 중요한 가치관과 이것을 원칙에 따르는 추종자. 그러니까 내가 나를 추종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있으면 자신의 감정과 충동, 기분을 뭐 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잘하다가도 핑곗거리가 생기고 무너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감정적인 것 때문에. 이번 한 번만. 이때까지 잘했잖아. 이런 거. 기분. 이것을 통제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우리가 잘 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239페이지. 내가 좋아하는 수필 중 하나로 그레이라는 사람이 쓴 성공의 공통분모. 여기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진짜 열심히 일하거나 혹은 운이 좋다거나 인간관계가 좋거나 하는 성공의 어떤 특징이 있다. 성공의 특징 중에 일단 열심히 하는 거. 그 다음에 좀 럭키, 운도 있는 거.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은 거. 이런 특징이 있긴 하지만 이것보다 가장 우선시되는 성공의 공통분모. 가장 최우선시되는 게 뭐다? 성공 비결은 소중한 걸 먼저 행하는 거더라는 거예요. 일의 순서를 정하고 가장 우선시되는 일을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만큼은 하는 거. 어.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부터 하는 거. 음. 이것이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핵심이더라는 거예요. 자, 성공하는 인간은 실패자들이 싫어하는 일을 기꺼이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기꺼이가 하이라이트이겠죠. 기꺼이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나는 그죠? 습관 1, 2, 3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했고 그 우선순위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기 싫어하는 꺼려하는 거겠죠.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운동 열심히 하면 좋은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죠. 근데 내가 그것을 습관 1, 2, 3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고 내가 그 우선순위로 정하면 그것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하는 특징들을 갖고 있다.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우선순위를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쁘다는 거예요. 기꺼이. 기꺼이. 어. 굉장히 기쁜 상태인 거를 얘기합니다.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해야 되니까 하겠다고 내가 했으니까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우선순위를 정한 그것을 내가 행동하는 내가 나의 추종자가 되면서 나는 그 상태가 굉장히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기쁘셔야 됩니다. 자, 싫어하는 일을 수행하려면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필요하다. 우리가 중요한 건 알죠? 중요한 건 알지만 어, 하기 힘든 일, 그죠? 특히나 꾸준히 하기 힘든 일, 싫어하는 일을 수행하는 것에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필요하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지름길은 없다. 지름길은 없어요. 지름길이 있다고요? 지름길이 있던가요? 지름길은 없어요. 없어요. 그쵸? 지름길이 없다는 것을 그냥 이거를 그냥 처음부터 인정해버리면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시간을 굉장히 잘 세이브할 수 있다. 그렇죠? 정말 잘 쓸 수 있다. 근데 저도 어릴 때는 그 요행을 바라고 지름길을 바라고 이렇게 하면 더 쉽게 되지 않을까. 그 본능적으로 그런 걸 막 찾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살아보니 어떻더라? 지름길이 없더라. 없더라.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 여러분이 그 일이
우선순위를 정하셨어. 그럼 그게 여러분이 싫어하는 일이더라도 여러분이 습관 1, 2를 통해서 이게 우선순위라고 가장 내 인생에 소중한 거라고 땅땅땅 그죠? 그걸 내리셨으면 결정을 하셨으면 그 이외의 지름길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아메 비즈니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가 17년 전에 아메를 선택할 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남편이 가지고 왔다 보니까 초기가 그렇게 저는 심각하진 않았어요. 그냥 할까 말까 뭐 이런 거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동훈 리더님이 하는 말 중에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이제 남편이 하는 말에 인상 깊었던 게 어떤 거냐면 본인이 아메 사업을 어 알아보고 이거 괜찮네 할까 말까를 결정할 때 이 일을 할까 말까를 결정할 때 저는 뭐 아메를 할까 말까 이렇게 결정한 줄 알았어요. 근데 본인은 삼성을 다닐까 아메이를 할까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물론 물리적으로는 삼성을 다녔습니다. 7년을 더 다녔으니까. 그렇지만 자기 마음에는 삼성에 계속 전진할 것인가 아메이에 올인할 것인가를 마음으로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마음으로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 일을 했어요. 그 이후로 7년을 직장 생활 다녔단 말이에요. 다녔지만 항상 우선순위가 아메이였어요. 떨어져 있었지만 뭐 파주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었지만 항상 머릿속에 마음속에 아메 비즈니스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또 뭐 이 정도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정한 습관 1, 2 분명한 목적과 사명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소중한 일에 열렬히 찬동하고 그죠? 다른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yes or no 할 수 있어야 된댔죠? 거절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우선순위 소중한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그 나머지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독립의지와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을 때도 그게 필요한 것이라면 그 일을 해낸다는 강한 의지도 필요하다. 그죠? 아니, 뭔 말이고. 그쵸? 그러니까 계속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습관 1, 2, 3이 딱 장착이 되면 우리의 삶은 표류입니까? 향해입니까? 향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향해인 거예요. 습관 1, 2, 3이 안 돼 있는 나의 시간, 내 삶은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내시지만 표류인 거예요. 표류. 이 사람이 뭐라 하면 일로 갔다가 저 사람이 뭐라 하면 일로 갔다가 이런 거 같으면 일로 갔다가 저런 거 같으면 절로 갔다가 그래서 우리가 의존해서 독립으로 가는 거. 독립된 상태부터 향해라는 것을 내 의지대로 내 삶을 내 사명대로 yes or no를 말할 수 있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선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 여기서부터 우리는 내 배에 키를 내가 잡고 향해를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습관 1, 2, 3 다시 한번 각인하시면 좋겠습니다.